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간만에 필기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NAD라는 항노화, 현대판 불로초라고 불리우는 이 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 효소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 기전을 보여주고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이 효소를 합성시키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떤 보충제를 선택해야지 이 효소를 높일 수 있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의가 좀 많으셨는데 그 NMN이라는 니코티나미드 모노뉴클레오티드라는 요 성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셨어요. 노화의 종말인가? 그 책에서 많이 언급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한번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NMN과 NR이라는 이 두 가지가 NAD라는 이 항노화 효소를 합성시키는 전구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섭취하면은 NAD 체내 수치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NMN과 NR을 요즘에 보충제로 많이 섭취를 하려고 하고 있고, 차세대 항노화, 항산화제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NAD가 무엇인지 알고 NAD가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그 NMN과 NR, 그 다음에 니코티나미드와 나이아신, 그 다음에 트립토판의 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NAD는 무엇일까요? NAD는 어떤 거의 약자냐면은 니코티나미드, 아데닌, D, 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고요. 니코티나미드라는 거는 비타민 B3거든요. 여기 니코티나미드, 비타민 B3가 여기 붙어 있고요. 똑같은 구조 두 개가 붙어 있죠. 이게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고요. 리보스라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일종인데 우리 몸의 그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데닌이라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데닌. 총 4개의 구조가 붙어 있는 구조가 니코티나미드, 아데닌, D 뉴클레오타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니코티나미드가 핵심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3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고요. B3를 먹으면 이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NAD가 하는 핵심 역할을 한번 보면은 NAD 플러스와 NADH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소가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산화 환원 반응을 매개를 합니다. 항산화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NAD는 우리 몸에 산화 환원 반응을 매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요즘 NAD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NAD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돼요. 보통 20대와 50대를 구분을 해서 봤을 때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20대 때 100이었던 게 50대가 되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부족한 거기 때문에 채워주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항산화, 노화에 도움을 줄 수 있네? 무조건 채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NAD는 1900년도 초에 1906년도에서 알코올 발효 효소로 처음 우리가 발견이 됐고요. 1936년도에 산화환원 반응이 알려지고 1960년도에 NAD와 우리 DNA와의 어떤 관계, 재생시키고 수복시키고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구나를 우리가 알았고요. 1999년도에는 NAD와 항노화 단백질이 있거든요. 시르투인이라고, 그 시르투인과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이 NAD는 우리 몸에서 이런 산화환원 반응을 매개를 하면서 알려진 것만 해도 500군데 이상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매개하는 효소 반응을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3g 정도의 NAD가 존재한다고 돼 있고 모든 세포에 분포가 돼 있다. 특히 뇌세포나 심장 같은 데 많이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NAD의 구체적인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는데 NAD는 비타민 B3나 폴리페놀 같은 걸 섭취하게 되면은 올라가는데, 이걸 먹게 되면은 뇌에도 좋다, 간 해독에도 좋고 심혈관에도 좋고 림프 조직에도 좋고 우리 생식기 기관에도 좋고 신장, 장기에 다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런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NAD의 첫 번째 역할은 조효소로 활용이 된다. 산화 환원 반응을 매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시그널, 인슐린이 작동되는 시그널이나 여러 가지 그 신호 전달들,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작동될 때 작용이 되는 게 NAD거든요. 한 예를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해당 과정,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 등을 보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NAD가 다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거 생화학 시간에 많이 배우고 이거 몇 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암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그리고 신호 전달을 할 때 필요한 게 NAD다.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NAD 수치가 올라가면 에너지 대사, 활력 같은 게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에너지를 만들어주니까요. 두 번째 내용은 ADP의 리보실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기능이 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NAD가 이렇게 기질로 작용이 돼가지고 니코티나미드가 떨어지면서 이 단백질과 만나면서 모노 ADP 리보실화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고, 이 옆에를 보시면은 이 PARP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요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 모노 ADP 리보실화 단백질이 있죠. 요 단백질을 DNA 끊어진 데다가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PARP라는 효소인데, 이 효소도 작동될 때 NAD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고장난 DNA를 고치기 위해서 이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 단백질도 NAD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을 여기다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 효소, PARP라는 이 효소도 NAD가 필요하다. 어찌됐든 간에 NAD가 DNA를 손상된 걸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손상된 게 잘 복구가 안 되면은 암으로 전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노화가 촉진되거나, 그리고 상처가 잘 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염증이 높아지거나 이런 게 생기겠죠. NAD를 채워주면 노화가 예방될 수 있다. 그리고 잘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암이 예방될 수 있겠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시르트윈이라는 그 효소 단백질의 기질로 활용이 된다. 이 시르트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9년도에 NAD와의 어떤 관계를, 시르트윈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시르트윈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혈압, 당뇨, 파킨슨 이런 거. 이 시르트윈이라는 이 단백질이 요즘 항노화 물질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성분인데요. 꼬마선충이나 초파리 연구에서 이 시르트윈 수치를 높여주면 꼬마선충이나 그 초파리의 수명이 증가했다. 이런 연구가 속속 밝혀지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명이 연장되거나 항노화로서의 어떤 지표가 나타난 건 없어요. 사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우리 몸에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노화 물질로서의 가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르트윈이라는 이 단백질의 역할을 보면은 아스틸레이션이 돼 있는 이 단백질을 만나가지고 디아스틸레이션을 해주는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디아스틸레이션을 한다, 단백질을. 그런 효소로 작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작동될 때 필요한 게 NA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르트윈이 작동이 되려면은 NAD라는 효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르트윈 수치가 높아지면 좋은 점은 디아스틸레이션을 촉진시킨다고 했죠. 여기서 이 단백질들의 디아스틸레이션을 촉진합니다. 히스톤, P53, NF-kappa-B, PGC1알파, 이 단백질의 디아스틸레이션을 촉진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히스톤 단백질의 디아스틸레이션을 촉진시키면은 히스톤이 DNA를 감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아스틸레이션이 되면 풀어지는 거고 디아스틸레이션이 되면은 다시 감기는 건데, 감기면은 유전자의 어떤 안전성이 유지가 되고 손상될 확률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거든요. 유전자를 안정화시켜준다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P53은 암과의 관계가 있는 단백질인데 잘 작동이 되면은 이 세포사멸, 그러니까 안 좋은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고, NF-kappa-B는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PGC1알파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우리 당대사,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 대사증후군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입니다. 다 이롭게 한다. 그러면서 장수로 이어진다. 이런 거죠. 이런 세포사멸이나 유전자의 안정성, 만성염증,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대사를 안정화시켜주고 정상화시켜주면서 장수와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시르트윈 단백질이고, 이 시르트윈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매개해주는 기질로 활용되는 게 바로 NAD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요약하자면은 일반적으로 NAD가 하는 역할은 산화환원 반응, 그래서 이런 것들 장기에 좋고 건강 유지,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 그러니까 신호 전달 물질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ADP 리복실화를 통해서 손상된 DNA를 복구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나 우리 몸이 노화가 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시르트윈이라는 단백질의 기질로 활용돼 가지고 노화를 억제하고 암이나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NAD를 어떻게 합성하냐, 이것도 좀 봐주시면 좋은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보충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NAD를 높일 수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패스웨이 이 합성 과정이 밝혀져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니코티나미드, 비타민 B3,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 나이아신, 트립토판이 있는데요.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합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나이아신,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 니코틴아미드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우리가 합성하는 경로로 활용하는 게 니코틴아미드입니다. 니코틴아미드를 먹으면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NAD를 합성하는 거고요.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 이게 되게 중요한 성분인데 이 활성형 B3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먹으면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니코티나미드나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나 비슷하지 않나 경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NAD를 합성시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 NAMPT라는 이 효소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활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니코티나미드를 아무리 먹어도 이쪽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를 섭취하게 되면은 우회해서 빠르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NAD를 합성할 수 있는 중요한 성분으로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라는 성분을 찾아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포 내에서 NMN이라는 니코티나미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를 요걸 먹으면 이게 바로 가잖아요. 여기로 NAD로. 그러니까 요걸 먹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NAD를 높여주는 보충제로는 NR, 니코티나미드 리보사이드와 NMN 이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게 훨씬 더 빠르겠죠? 다이렉트로 가니까. 그래서 요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무조건 요게 NMN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게요.